네, 안녕하세요. 토가연 랜덤입니다. 네, 금일 직관적설 다섯 번째 그 주제는요. 도심지 상가 투자 대신 땅을 사서 근린 상가를 지어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대도시 있죠. 제가 살고 있는 뭐 성남, 네, 뭐 서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도심지에 네, 월세 받는 투자가 목적이라 그래가지고 네, 상가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조금 지방으로 좀 내려가셔서 네, 입지 좋은 데에다가 땅을 사서 상가를 지으세요. 네, 지어서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남는 장사고요. 큰 수익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도심지에서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은요, 최종 소비자예요. 네, 당연하겠죠. 원판이 그 상가가 지어진 빌딩, 땅이 있을 거고, 거기서 개발을 한 개발업자가 있을 거고, 또 거기다가 빌딩,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를 다시, 네, 분양팀을 붙여가지고 분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은, 네, 평당 얼마에 분양을 받는 건가요? 그쵸? 그걸 분양받아서 뭐 할 거예요? 분양받아가지고, 뭐 식당 할 사람, 뭐 은행 할 사람, 학원 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네, 임대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 신문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은 네, 7월 달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뭐 제목이 별내 신도시 상가는 완판인데 뭐 위례 신도시 상가는 텅텅 비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니까 뭐 위례 신도시 쪽은 뭐 공인중개사들도 상가 투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신문 기사 타이틀도 붙은 적을 봤는데 네, 여기 보니까 뭐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네. 뭐 주택시장에 이어 상가시장에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주택시장 옥죄자, 신규 분양, 상가로 투자자 쏠렸다. 하면서, 네. 뭐 상업시설, 뭐 별내 역세권 쪽에 분양을 했나 보네요. 뭐 힐스 에비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완판됐다. 흥행 어쩌고저쩌고 됐다. 네. 이런 내용들에 지금 보면은요, 요지는 그거예요. 상가 투자는, 네, 여기도 써있네요. 별내 역세권 중심 상업지구라고 써져 있죠. 네. 상가를 투자하실 거면 도심지에 정말 초역세권의 중심 상업지구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정성은 좀 담보가 될 수가 있어요. 수익성은 사실 모르겠는데 수익률은 상가는 뭐겠어요. 상가는 공실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여기도 별내 역세권의 중심 상업지구에는 뭐 완판이 됐다는 신문 기사가 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가장 임대료가 비싸고 빠글빠글하고 용도 지역상 땅이 중심 뭐 상업지 중심 상업지, 그 다음에 뭐 일반 상업지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소위 가장 번화가죠. 네. 거기서 상가를 투자를 굳이 하신다면 하면 됩니다. 그쵸? 네. 평당 2,200만원. 와, 대박이네요. 10평만 사도 2억 2천입니다. 10평, 그 조그만 상가. 2억 2천 가지고 땅을 사야죠. 그쵸? 네. 뭐, 위례신도시, 다산, 미사, 네. 공실 속출했다 그러죠. 뭐, 물론 이런 데는 분양가가 위례신도시 뭐 5천만 원. 아, 어마어마하네요. 10평만 해도 5억. 그쵸? 입지 좋은 곳은 10평만 해도 6억. 여기 지금 뭐 별내 신도시 이쪽도 몰라요. 최종적으로 그 주변에 상가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그때 공실 걱정 덜하고 임대료 걱정 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동백신도시 동백지구 아시나요? 동백지구? 네. 동백지구라고 저기 용인 쪽에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신혼 때 잠깐 살았었는데 동백지구 보면은 지금 이쪽에 그거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동백 호수가 어딨죠? 여기가 이마트고 여기 동백 호수지 않습니까? 여기가 블루키 백화점이 있고 주네부가 있고 이쪽에 상가들이 10년이 넘도록 다 공실 상태로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분양가나 이런 거는 제가 봐서 조사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상가 투자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 주변에 이미 아파트가 가득 차고 미분양 없고 주변에 또 새로운 아파트들 다 들어서고 신동백이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되게 커요. 물론 여기는 자세한 사정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채무자, 채권자들 간에 뭔가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데 네. 이 안쪽에 뭐 상가들 이런 거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마트가 있는 블루키 백화점인데 이 안쪽에도 상가들이 좀 많이 비어 있고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실제 공인중개사들 땅 투자 및 뭐 건물 쪽 투자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도 어떤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상가는 네, 그때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5년 정도가 지나면요, 그 신도시 어떤 택지지구든 그런 데가 안정화를 겪고 있느냐, 아니면은 좀 불안정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동백을 얘기한 건 뭐냐면요, 동백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당을 했었는데, 이쯤에서 식당을 했었어요. 새마을금고 있는 식당을 했었는데, 처음에 동백지구가 들어섰을 때는 1층에, 여기 한번 볼까요? 새마을금고 있는데, 어, 네. 저희 어머니가 했던 데가 좀 밑으로 한참 쭉 내려가네요. 아니다. 여기서 올라온다. 네. 아, 옛날 추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네. 여기 있는 자리, 이 전체, 미용실이랑 BBQ 여기를 다 터가지고 식당을 하셨었는데, 여기 건물주인 되시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초반에는 여기 1층 대로변의 월세가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받으셨대요. 네. 근데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여기 하실 때는 250만 원이든가 네, 220이든가 그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상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공실이 없더라도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 택지지구나 신도시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서도 별내역 중심 상업지구에는 완판이 됐지만 그 외에서 외적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별내에도 저희 처갓집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비어있는 상가들 공실 건물 되게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분양가가 비싼 이런 상가들은 힘들겠죠. 네, 그래서 토지 투자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상가 투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땅을 사서 여러분들이 공급자가 되시면 돼요. 공급자. 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거 하나 볼까요? 원주 기업도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으시란 얘기예요. 네. 기업도시 나라. 네. 여기가 기업도시죠? 보면은, 자, 누가 봐도 도심지, 빠글빠글 도심지 아니죠? 그냥 시골 동네 같은 데죠? 그쵸? 그런데 여기가 이제 원주 기업도시라고 한 160만 평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쭉 내려오면은 어떤 분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놓으셨어요. 이거 원주 시내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신데요. 보세요, 주변에. 이렇게 완전히 다 시골 동네 같은데 이런 2차선 도로변에다가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건물을 지으셨어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벽돌식으로 H빔 박아서 제대로 된 뭐 2층, 3층, 4층짜리 건물을 올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이제 근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요.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든 아니면은 뭐 식당으로 허가를 받든 그런 식으로 이제 허가를 받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하나는 지금 철물점이가 그런 거 들어왔고 하나는 순댓국집 들어왔고 뭐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뭐 창고든 근생시설이든 이렇게 지어가지고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사실은요 이런 데서 월세 받는 것은 조족지혈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월세 정도 커버하면서 용돈 정도 쓰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땅값이 올라가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분이 공인중개사신데 여기다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놓은 것도요. 이 일대가 전국에서 아주 핫한 서원주 역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원주 역 쪽에 아주 핫한 개발지라서 이분도 여기다가 땅 투자를 하신 거예요. 땅 투자를 했지만 가만히 놀리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월세라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고 그쵸? 그러면서 임대 주면서 월세 받으면서 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땅에 건축하고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거는 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샀을 때 대부분은 원형지, 전담, 뭐 과수원, 임야 이런 거 사시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미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 있는 걸 사실 확률은 별로 없을 텐데요.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창고 비슷한 건물로 가건물로 건물을 지어놨을 때는 지목이 대지로 이미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논밭이었을 겁니다. 거기도. 그럴 때 땅에 건축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언젠가는 그 땅을 팔아야 되겠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어떻게든 많이 받는 뭐 영수증을 끊어놔야지만 네, 양도세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필요 경비를 이제 건축을 하고 토목을 하면서 그쪽에서 영수증 받은 걸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필요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료, 데이터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지로 바꿔놓으면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게 돼요. 땅은 비사업용 토지냐 사업용 토지냐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농지는 그 논밭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작용을 했을 때는 또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제 외지분들이 땅을 사놨을 때는 이렇게 건축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서 대지로 바꿔서 어떤 사업용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개발 호재에 충분히 한 1000%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서원주 역세권 쪽, 기업도시 쪽이 핫한 개발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추후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대규모 어떤 뭐 도시개발이 그 섹터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수용 방식이나 뭐 환지 방식 아니면은 두 가지를 묶어서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1000% 대비를 다 완벽하게 끝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답 이렇게 그냥 농지로만 있을 때는 대비를 하는 게 약간 어설퍼요. 즉 건물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주자 택지라든가 협의자, 이제 건물이 없고 땅만 있는 사람은 협의 양도인 택지라 그러는데 소위 딱지라 그러죠. 근데 이런 것도 받고 가치를 훨씬 높일 수가 있고, 또 수용을 당하더라도 전답 원형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건물 보상,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뭐 식당이나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그런 영업권 보상 충분히 1000%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땅을 매도할 때 네, 개발지에서는 개발 호재가 진행됨으로써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므로 거기에 따른 매수자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사장님 이제 2년 지났으니까 3년 지났으니까 한번 팔아보죠. 네, 그럴 때 원형지로 있는 것보다는 월세가 나온다면 매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또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우, 난 땅 사느라 올인해가지고 건축자금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도심지의 상가, 평당 2천만원, 3천만원짜리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뭐 이런 거는 약간 외진, 시골 분위기에서 그런 개발지에서 건축자금은 무리는 없으실 텐데, 그래도 땅을 매입하고 자금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건축자금 마련은요, 그 땅을 매입한 후에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제 토지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답 이렇게 원형지 임야 상태일 때는 어떤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을 때, 허가증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알아봤을 때는요, 네, 대지에 준하는, 즉 답이지만 현재는 건물이 들어선 거와 같이 금융권에서는 인정을 해줘서, 보통 그럴 경우에는 토지에서 한 80%, 90%까지도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건축자금을 마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월세, 네, 임대료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이제 충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 도심지 상가 투자보다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자하실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오히려 개발지에 땅을 사세요. 땅을 사셔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 이런 가건물 이렇게, 그러면은 토목 쪽에 설계사무소 가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건축사 사무소 찾아가봐야 될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개발행위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면서 월세는 월세대로 받는 거, 이게 최상입니다. 이게 도심지 안에
상가 사봤자요. 월세만 받는 거지 그 상가 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평당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공실은 공실대로 걱정하고, 그쵸?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